당뇨 진단받으시고 아침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혈당 오를까봐 아예 밥을 거르시는 분, 속 편하라고 흰 죽이나 선식으로 때우시는 분, 아니면 늘 하던 대로 밥에 국 말아서 드시는 분. 세 케이스 다 흔한데 세 개 모두 그날 하루의 혈당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들입니다. 제2형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똑같은 점심을 드리고 혈당을 재본 연구가 있습니다. 아침을 드신 날은 점심 후에 혈당이 190이었는데 아침을 거른 날은 같은 점심을 먹었는데도 268까지 혈당이 올라갔습니다. 저녁까지도 그 차이가 그대로 이어졌죠. 아침 한 끼가 그날 점심과 저녁 혈당까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아침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와 혈당을 완만하게 만드는 아침 공식 3단계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실수는 몸에 좋다고 잘못 알고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꼭 영상 끝까지 봐보세요. 안녕하세요. 당뇨와 대사 건강에 관심 많은 평범한 한국 의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연구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제2형 당뇨가 있는 22명을 모아서 어떤 날엔 아침을 먹게 하고 어떤 날엔 굶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똑같이 먹고 혈당을 쟀죠. 아침을 먹은 날은 점심 혈당이 평균 192, 그리고 아침을 굶은 날은 평균 혈당이 268이었습니다. 분명 같은 점심을 먹었는데도 아침을 굶었을 때 40% 가까이 혈당이 더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후에도 혈당 차이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아침을 굶으면 점심때 인슐린이 제때 나오지 못하고 늦게 나오게 됩니다. 혈당이 이미 올라간 다음에 뒤늦게 인슐린이 따라붙는 거죠. 불이 이미 다 번져 다 탄 이후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끼니가 다음끼니의 혈당을 바꾸는 이 현상을 영어로는 세컨드 밀 이펙트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두 번째 식사가 첫 번째 식사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침 한 끼가 하루 전체를 정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이유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아침에 하시는 첫 번째 실수는 밥을 아예 거르는 겁니다. 밥을 안 먹으면 혈당이 오르지 않지 않냐,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밥을 안 드시면 그 시간에는 혈당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심과 저녁에 그 부작용을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혈당 192와 혈당 268의 차이가 그 값입니다. 그렇다면 길게 보면 어떨까요? 아침을 거르는 사람과 아침을 챙겨 먹는 사람 96,000여 명을 추적한 연구 6편을 모아서 분석을 했더니 아침을 거르는 쪽은 제2형 당뇨가 생길 위험이 아침을 먹는 쪽보다 22% 더 높았다고 합니다. 체중 차이를 감안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것은 사람들을 오래 지켜보면서 후향적으로 진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아침을 굶는다고 해서 반드시 당뇨에 더 걸릴 확률이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습관과 당뇨가 함께 갈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요. 일주일에 4-5번 이상 아침을 거르게 되면 그 이상 거르더라도 혈당 상승의 위험성이 더 증가하진 않고 평평해졌다고 합니다. 아침을 매일 거르든 4일을 거르든 손해는 이미 다 봤다는 뜻이죠. 두 번째 실수는 죽이나 선식, 미숫가루로 아침을 때우는 겁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분명 당뇨에 신경을 써서 혈당에 부담이 없으라고 속 편하라고 고르신 메뉴니까요. 그런데 곡식은 곱게 갈리고 오래 끓일수록 우리 몸이 더 빨리 흡수하게 됩니다. 같은 쌀이어도 밥알을 씹어 넘길 때보다 죽처럼 완전히 풀어져 있을 때 소화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식사요법 안내에도 죽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죽은 곡류가 주재료이기 때문에 단백질과 채소를 따로 보충해야 하고 호박죽이나 단팥죽처럼 단맛이 나는 죽은 설탕이 들어가니 주의하라고요.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죽 한 그릇, 선식 한 잔에는 단백질과 채소가 거의 없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흡수 속도를 늦춰줄 게 아무것도 없이 탄수화물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걸 드시면 2시간쯤 지나 다시 배가 고파지고 점심에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실수는 흔히들 몸에 좋다고 잘못 알고 드시는 것들이 많은데요. 갈아 만든 주스 한 잔, 시리얼 한 그릇, 그리고 잼 바른 토스트. 과일은 통째로 씹어 드시면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가니까 흡수가 완만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갈아서 주스로 만드는 순간 그 섬유질 구조가 부서지게 되고 과일 여러 개 분량이 한 잔에 담기게 되죠. 씹을 것도 없으니 그냥 바로 넘어가 흡수되게 됩니다. 시리얼은 대부분 곡물을 눌러 납작하게 만들어지거나 튀긴 다음에 겉에 당을 입혀서 만들어집니다. 상자에 적힌 통곡물이라는 글자만 보고 고르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흰 식빵에 잼을 바르는 건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 위에 당을 한 번 더 얹는 조합이고요. 여기서 짚고 갈 게 하나 있는데요. 흰쌀밥, 흰빵, 면, 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순당이 아니라 정지된 탄수화물입니다. 설탕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결국 더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실제로 흰쌀밥은 국제적으로 쓰이는 혈당 지수표에서 평균 89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 흡수 속도를 늦춰줄 게 하나도 없이 시작하는 아침일수록 올라가는 혈당의 폭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아침에 무엇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 걸까요? 3단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을 먼저 채워주는 겁니다. 제2형 당뇨가 있는 12명에게
열량은 500칼로리로 똑같이 맞추고 한쪽은 단백질 비중을 높인 아침을, 그리고 다른 한쪽은 탄수화물 비중을 높인 밥상을 일주일씩 먹게 한 연구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은 쪽이 식후 혈당이 덜 올랐고 그날 점심때의 인슐린 반응까지 더 좋았다고 합니다. 첫 끼에 넣은 단백질이 점심까지 그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아침에 달걀 2개, 그리고 두부 반모, 아니면 그릭 요거트 1컵, 닭가슴살이나 생선 1토막, 이 중에 하나로만 아침을 드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채소로 벽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장으로 탄수화물이 들어오기 전에 채소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으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대단한 샐러드를 먹을 것도 없이 김치도 좋고 나물 한 접시도 좋고 상추 몇 장, 양배추나 오이 몇 조각도 너무 좋은 아침 식사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탄수화물은 양을 줄여서 맨 마지막에 먹으라는 겁니다. 밥을 끊는 게 아니라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당뇨약을 먹는 과체중 제2형 당뇨 환자 연구에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15분 뒤에 탄수화물을 먹게 했더니 식사 30분 후에 혈당이 28%, 1시간 뒤에는 36% 낮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흔한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밥 먹는 순서를 지켰는데도 밥 양이 평소 그대로거나 더 많다면 그 효과는 당연히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밥을 먹는 순서와 평소보다 적은 양은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아침 식사로 그대로 한번 조합을 해보면 가장 쉬운 조합은 달걀 2개에 김치나 나물 1접시, 그리고 밥 반 공기 정도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밥을 맨 마지막에 먹는 겁니다. 만약 빵을 좋아하신다면 통밀빵 한 조각에 달걀이나 치즈를 곁들이고 방울토마토 몇 개를 더해주세요. 잼과 꿀을 빼시면 정말 좋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으시면 그릭 요거트 1컵에 견과류 1줌, 여기에 과일 몇 조각 갈지 마시고 가능하면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씹어 드세요. 밥에 국이 아니면 아침 같지 않다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밥과 국은 그대로 먹되 두부나 달걀, 나물을 먼저 먹고 밥과 국을 천천히 나중에 먹으면 됩니다. 밥은 평소의 3분의 2 정도로 줄여서 먹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대한당뇨병 학회가 말하는 식사요법의 기본 원칙도 같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을 규칙적으로, 외식 약속이 있다고 그전 끼니를 굶는 것도 굳이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지키셔도 한 가지 문제가 남는데요. 똑같은 아침을 드셔도 혈당이 오르는 폭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통밀빵을 먹어도 혈당이 별로 오르지 않는데 어떤 분은 같은 통밀빵을 먹었을 때 혈당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오트밀이 혈당 조절에 잘 맞는 분이 있고 잘 안 맞는 분도 존재하죠. 이건 단순 검색으로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거는 내 몸에서 직접 재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손끝 체열을 통해서 혈당을 체크하는데요. 이러한 손끝 체열은 아침마다 식사 전후에 매번 찌르기도 번거롭고 찌른 그 순간의 혈당 하나만 보여줄 뿐이라 혈당이 도대체 언제 얼마나 올라갔다가 언제 얼마나 내려오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쓰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팔뚝에 동전만한 센서를 하나 붙이면 2주 동안 내 혈당이 그래프로 계속 기록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먹은 그 메뉴가 내 몸에서 어떤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갔다 떨어지는지 그대로 핸드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저도 그냥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리긴 좀 뭐해서 직접 2주 붙여서 사용해봤는데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아침 메뉴 하나가 생각보다 많이 저의 혈당을 올린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건 혈당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하나 팔뚝에 붙인다고 혈당이 저절로 내려가진 않죠. 그리고 모든 분께 필요한 물건도 절대 아닌데요. 제1형 당뇨로 인슐린 치료를 받고 계신 당뇨 환자분이나 임신성 당뇨 환자분들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만 받아도 금전적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고 편하게 나의 혈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정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이 굳이 살 필요가 없는지까지 지난 영상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는데요. 위 영상 한번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사용한 제품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거 내일 아침에 전부 다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세 가지를 다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딱 하나만 먼저 고른다면 단백질을 먼저 드셔보세요. 달걀 2개든 두부 반모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바꾸셔도 그날 점심 혈당 그리고 공복 혈당이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의 몸은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 끼 식사 바꾼다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서 나의 혈당이 언제 어떻게 왜 상승하고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나만의 맞춤 식단과 맞춤 혈당 조절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아침에 먹는 한 끼는 그날의 남은 점심과 저녁 두 끼의 혈당을 데리고 갑니다. 내일부터 아침 식사 방법 바꾸셔서 꼭 공복 혈당 낮추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 보내서 알려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